교조위원장이라고 저희가 제목에다가 달아놨는데, 미국에 이제 교원 노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원 노조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교원 연맹이라는 데인데요.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해가지고요. AFT라는 조직입니다. 그 AFT라는 조직의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고 있는 이분이요. 사진은 이 사진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 이 말은 교사인데 교사들을 대표하고 있는 양반인데,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분 어서 많이 보던 얼굴 아닙니까? 이분이 누구냐면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까지 출마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원 중에 민주당원이고 좌파, 급진 좌파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과 함께 공조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아줌마는 완전히 정치인이나 다름없다. 예. 완전 정치인이죠, 뭐. 교사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교육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다, 그냥.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커리큘럼을 짤 권리가 없다. 이 자녀들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거나 조정하거나 변형시키거나 거기에 참여할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누가 쓴 논문이 있는데, 논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그 오피니언 기고문이었는데요. 그 기고문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와인가튼인데요. 랜디 와인가튼인데, 이 양반이 인용했던 이제 기고문, 그 기고문의 제목은, 원래 그 기고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의 학교 커리큘럼을 짤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이제 그 기고문의 제목이었습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권리가 부모한테 없다라는 것이 그 내용인 것이죠. 학부모의 권리와 공립학교에 대한 훌륭한 글이다라고 이제 이 양반이 칭찬을 해줬는데, 그 내용, 그 글을, 그 기고문을 쓴 사람은 잭 슈나이더라는 분하고요. 그 다음에 제니퍼 버크셔라는 언론인이 공동으로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이 글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지금 학교에서 특권, 인종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많은이 아니라 소수 학부모들을 이제 완전히 무시한 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관여하려는 학부모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현상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이제 비판적 인종 이론 가르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학부모들이 시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인들의 인종적 불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지금 역차별 당하는 것 같으니까 학교에서 마치 흑인들이 미국 역사에 큰 공을 세운 인종이고, 백인들은 흑인들을 학대해가지고 부를 누렸던 나쁜 악한 인종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서 역사가 가르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 백인 학부모들이 불만을 가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폄하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또 이 기고문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투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공화당은 점점 더 유권자 탄압 전략에 의존해왔다. 동시에 공화당은 백인의 인종적 불만을 유발함으로써, 인종적인 불만을 백인들로부터 유발시킴으로써 그들의 기지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러니까 백인들을 자극해가지고 공화당 편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 비판적 인종 이론을 둘러싼 불똥이 단적인 사례다. 법률 장학금에서 나오는 이 개념이 실제로 이 믿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 공화당은 백인 자녀들이 자신과 가족, 조국을 증오하도록 교육받고 있다는 점을 지지층을 설득함으로써 선거적 이점을 얻고 있다. 이 지금 완전히 이 좌편향된 원고문이죠. 내용이, 기고문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공화당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금 이제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리키는 것을 실제 역사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좌파들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백인들을 굉장히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블랙 아메리카를 꿈꾸는 애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론을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화당이 선동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공화당에 선동을 해서 화가 난 백인 학부모들을 공화당 쪽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이러고 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그냥 자기 주장이나 자기 입장에 맞게끔 다 말을 바꿔버리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많습니다. 사실은 그 정치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그냥 꾼이죠, 꾼, 정치꾼들. 예. 근데 하여간 참 갑갑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 사람들,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흑인들, 여러 흑인들을 이 현장에서 지금 조지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공화당 지지하는 흑인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함부로 말을 못 합니다. 분위기가, 예, 너는 흑인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예, 지금 워커 출마했는데 이 워커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건 겉에만 까맣고 속은 허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강한 인종 간의 갈등을 더 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원래 멜팅팟의 나라였고 샐러드볼의 나라였다. 멜팅팟이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미국이라는 큰 용광로 안에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녹아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나라. 예? 서로 다른 개성들을 다 각각의 개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데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샐러드볼과 같은 그런 나라. 이게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데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으니까 너는 이런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막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갈등을 공화당에서 부추긴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뉴스 브리핑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부모들이 과연 이러한 권리가 없는가? 그럼 진짜 학생들의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부모들이 개입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학부모들은 그런데 참여하지 마라. 학교 교육 과정은 선생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아주 못돼 처먹은 그럼 니들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애들을 왜 너희한테 맡기니? 안 맡겨 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전에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미국 아동연맹의 책임 연구가인 코리 디엔젤리스라는 분이 이 판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1925년에 피어스하고요, Society of Sisters, 그러니까 자매 사회라고 하는 단체, 이 피어스 vs Society of Sisters 판결이 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인데 이 판결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는 국가의 피조물이 아니다. 그렇죠. 아이를 양육하고 운명을 지휘하는 사람은 높은 의무와 함께 아이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의무에 대해 준비시켜줄 권리가 있다. 양육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양육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 선생들만 가지는 권리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부모들한테 이 권리가 더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느냐, 그 교육 과정에 학부모들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학부모들이 학사 일정에 껴들지 마라, 뭘 가르치든 신경 쓰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교사들을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도 학부모들한테 있습니다.